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원신문고도 이렇게 해서 들어와 주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빨리빨리 보완하고. 많이 좋아졌죠. 보통 도로 그냥 일반 도로가 돼버린 거죠. (2019년) 한 해 동안 도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강원 신문고.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강원도 대표 민원 해결 코너인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제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뛴 지난 6개월은 너무나도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을 맞아 도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되감기 해보려 합니다. 2019년 강원신문고 총정리,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강원 도민들의 고충과 미해결된 민원 현장을 찾아 헤매는 시사큐 강원신문고. 지난 6월 4일 첫 방송 이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총 18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연말을 맞아 올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2019 강원신문고 제보 유형 분석. 가장 많았던 건 총 9건을 기록한 도로와 교통 관련 제보. 일방 통행으로 바뀌고 난 뒤에 보행 불편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상인들부터 춘천에 늘어나는 회전 교차로로 인한 위험 증가 문제, 용림곡의 청년몰 갈등을 야기하는 인도와 차선 구분 논란, 마을 주민들을 위협하는 4차선 도로의 신호등과 장애물 문제부터 가파른 경사와 굴곡으로 빙판길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고갯길까지 유독 도로시설 관련 제보가 많았는데요. 이 밖에도 도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편의 시스템에 대한 제보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도로는 양구군 남면에 위치한 고갯길, 청리와 두무리를 잇는 군도 4호선인데요. 시내에서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길이지만 경사가 가파르고 굴곡이 심해 차량 운행이 쉽지 않습니다. 대형 차량이 지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힘겨워 보였는데요. 주민들은 현 상황에 대해 몇 해째 양구군에 도로 선형 개선과 터널 개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강원도 관할의 지방 도로로 승격을 요청한 상황. 강원도청도 절차상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앞으로도 강원신문고가 지켜볼 예정입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삼거리. 약 2개월 전 과속 방지턱이 생긴 이후 방지턱을 넘어가는 곳에 도로가 파이는 현상이 발생했다는데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주행 시 불편함만 주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제작진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방지턱 조금 넘어서 지나가는데 한 30-40km인가 그쪽 정도로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뒤에서 뭔가 팍 소리 나면서 머플러가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평소처럼 과속 방지턱을 지났지만 이곳에서 받은 충격은 다른 곳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을 지나다 보면 차량 밑부분이 긁히는 일은 다분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의 치마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절삭 후에 완전한 영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마무리해서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앞 도로 치마로 인한 피해. 취재진이 연락을 취한 그날 오후 작업팀이 현장에 도착해 보수를 시작했는데요. 임시 방편이지만 침하된 부분을 메우는 작업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가고 보름 후 제작진은 최근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강릉시청에서는 지난 17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과속 방지턱 주위 도로 보수 작업을 시행했는데요. 그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주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하고 비교하면은 뭐 많이 좋아졌죠.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통 도로 그냥 일반 도로가 돼버린 거죠. 공사 저번에 수요일날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 하셨는지 해가지고 예, 다 궁금해가지고. 끝냈습니다. 그때 전화 드렸을 때 월요일 날 한다고 했을 때 다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얘기하셨던 아스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절삭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유지 보수 같은 것도 조금 신경 계속 써 주실 거죠? 예. 9회 후속 취재편에서 확인한 결과 임시 보수한 이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수를 마친 강릉시.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해했는데요. 이렇듯 지자체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마을 단위 도로 문제.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다뤄져야 할 텐데요. 제작진은 강원도의 도로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강원도청 건설교통국을 찾았습니다. 우리 유지보수는 우리 지방도로 정비 그 중장기획에 따라서 그 연차별로 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그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낙석이라든지 어떤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유지보수 사업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요. 도민들이 저희 같은 이런 강원시민구 프로그램에 제보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체적인 부분에 가서 사실 미리미리 감지하고 판단하고 할 그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는 아까처럼 민원이 들어오고 아까 뭐 저 국민 강원시민구도 이렇게 해서 들어와 주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부분은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빨리빨리 보완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9 강원신문고 제보 유형 분석 2위를 기록한 각종 생활 민원들. 2회 때 방송됐던 춘천 수영장 수료 시스템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 사항부터 철도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주민들과 원주시의 마찰 등 공론화가 필요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소비자 민원 사례까지 강원신문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좀 몇 가지 있다고 들어오면 좋겠어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들. 하지만 제보자들이 어르신들일 경우 전화 통화로만 끝이 나 절차상 제대로 된 민원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강원신문고는 이처럼 민원 접수 과정에 있어 제보자들의 역할을 대신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인데요. 도민들의 고충 민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별하게 위법 부당하게는 보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정서에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견 표명을 통해 가지고 기관에 통보를 해서 요새 많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손쉽게 인터넷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고 또 신청서 양식에 받쳐가지고 민원 접수하는 것들이 사실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행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찾아주시고 상담하시면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민원의 처리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2019 강원신문고 제보 유형 분석 3위는 바로 생활환경 및 환경 문제 관련 제보. 23회 삼척 임원해수욕장 해변 쓰레기 사례가 대표적인 쓰레기 관련 민원이었고요. 시내 중심과 흡연 방조로 인한 환경권 침해 사례도 있었고 또 숯가마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마을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제작진은 해당 마을을 찾았습니다. 멀리서도 동네를 뒤덮은 연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 사는 다른 주민들은 불편사항이 없는지 들어봤습니다. 85%가 미세먼지 주범이라며 숯가마 연기가. 냄새도 심하고 연기가 촉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냄새 심하고 저 밑으로는 더 심하죠. 거기 밑에. 공장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숯가마의 굴뚝으로 연기와 냄새가 퍼져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뚝 솟은 굴뚝은 잠잠했습니다. 이게 바로 집진기입니다. 집진기가 설치된 굴뚝 빼고는 지금 다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와요. 숙가마에 적용이 될 만한 지능기가 없다 이거죠. 없어서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해준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좀 돼 있어요. 환경에 걸면 걸리는 거고 안 걸면 안 걸리는 거고 이게 이런 사업이에요. 뭐 다른 것처럼 환경에 걸린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먼 사업이죠. 숯가마 주인 입장에선 소규모 숯가마에 맞는 정부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원주시청 관계자까지 만나봤지만 시에서도 소규모 방지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만을 해결책으로 바라고 있어 제작진으로서는 무척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지난 10월 삼척을 비롯한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 미탁. 임원해수욕장 백사장에는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밀려온 폐목과 플라스틱 등 쓰레기들이 해변 전체를 뒤덮고 있었는데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엄청 나쁘고요. 그리고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여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예 전혀. 백사장을 가득 채운 폐목과 쓰레기로 인해 혹여나 관광객이 줄지는 않을까 주민들은 걱정인데요. 삼척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명방이나 뭐 삼척 그다음에 이렇게 급한 데부터 하고 지금 이제 이번 그 4일날 태풍이 왔으니까 그까지 그 국비 확보가 10월 31일 날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벌써 한 달 정도 걸렸으니까 태풍도 있고 그 임원천에서 물이 많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려오면서 이제 그 자연 같은 거니까요. 취재 당시 태풍 미탁 피해 복구와 관련해 계획을 전해준 삼척시 관계자. 전화상 얘기했던 날짜가 지나가고 제작진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는데요. 다행히도 현재 해변의 쓰레기들은 전부 치워진 상황이라고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얼마 전 강원 환경운동연합이 공식 출범. 앞으로 강원도 내 환경 민원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했는데요. 민원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주로 행정기관들의 그 민원을 대신 전달을 하고 그 행정기관이 그 민원들을 잘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그에 대한 결과들을 민원자한테 공유하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경우들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혹시 그것이 일정 부분 저하된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단체나 이런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아니면 그것이 정치인이나 언론의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일부 전진된 내 생각들이 좀 더 우선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019년 강원신문고가 다뤘던 많은 제보들. 유형별 분석을 통해 우리 주변에 어떤 고충들이 만연해 있는지 또 강원신문고가 짊어지고 가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도민들의 자세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2020년에도 강원신문고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네, 제보들의 유형을 쭉 살펴보니 어떤 고충들이 있었는지 또 민원 해결 과정에 있어 무엇이 부족한지 알 것 같은데요. 강원신문고가 그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자들의 참여와 제보가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강원신문고. 첫 방송 이후 전화와 문자를 통해 다양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그 제작 과정부터 다양한 민원 처리 유형,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강원신문고의 원동력은 바로 문자나 전화를 통해 들어오는 시청자들의 제보. 제보 내용에 대한 1차 취재를 바탕으로 회의를 통해 아이템을 선정. 직접 발로 뛰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는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조속한 민원 해결에 대한 담당 기관의 약속과 답변. 6월 첫 방송 이후 일부 논의가 필요한 사례를 제외하고 방송됐던 4개의 제보가 완전히 해결.
5개의 제보는 현재 민원 해결이 진행 중이거나 내년에 해결해 줄 것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신문고가 직접 분석한 민원 처리 유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강원신문고 민원 처리 유형 첫 번째, 회피형입니다. 지난 10월 춘천 서면 신호등 설치 문제 방송분에선 춘천시와 도로관리청 간의 줄다리기 싸움에 주민들의 불만이 컸었는데요. 도로관리청인 홍천국도관리사업소에 공식적으로 시설 개선을 요청드렸습니다. 조속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홍천국도관리사업소와 협의하겠습니다. 한 해 사과 농사를 망친 원인이 농약 때문이라는 제보자의 피해 호소. 이에 대한 담당 기관의 반응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받는 농가들인데 웬만하면은 농가 피해가 없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그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강원신문고 민원 처리 유형 두 번째, 제작진도 인정한 바로바로 즉시 해결형. 지난 여름 강릉 과속방지턱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보. 제작진이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자마자 그날 바로 임시보수에 나선 강릉시청. 강원신문고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좀 원만하게는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선생님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요? 이게요? 꽤 오래 가죠. 아까 보니까 그 떨어져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덜컥거리기 때문에 저기 임시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더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차후에 해야 됩니다. 강원신문고 민원 처리 유형 세 번째, 이제 알아서 죄송합니다. 나는 몰라요형.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춘천 서면의 4차선 도로. 계속 이어지는 이장님의 민원 제보에도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상황. 저기 담당자가 바뀌면 민원도 다시 넣어야 되는 건가요? 좀 전에 전화 받았어요. 그 이장님이랑. 아, 이장님이랑도 통화하셨어요? 네, 좀 전에요.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인사이 좀 있어가지고 좀 계속 왔거든요. 이 자리로. 저도 이거 좀 파악을 해봐야 돼. 이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도 아까 처음 들어가지고 진행 사항을 잘 모르거든요. 화천군 산해면에 위치한 광덕계곡.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이 찾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계곡이 흐르는 광덕산 정상에 위치한 상가단지. 지난 2003년부터 화천군에서 월세 10만 원으로 국민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사에 유리한 조건인 만큼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해 많은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지만 기존 상인들과의 계속된 수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것이 제보자 입장인데요. 화천 계곡 인근 상가 계약과 관련된 제보. 지역 농수산물을 팔아야 수의 계약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수입품을 판매하는 일도 다반사.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정확한 계약 조건을 알고 있어야 할 담당 부서에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자료들은 그 찾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담당자도 거기에 있는 아줌마한테 들었대요. 지금 들어가 있는 아줌마한테. 그럼 이걸 자세히 아는 분이 그럼 군청에는 군청에는 없으신 건가요? 자료를 찾아야죠. 종이로 된 게 뭐 있는지, 전자문서로 돼 있는 게. 강원신문고 민원 처리 유형 마지막. 내년에는 꼭 해결하겠습니다. 추후 약속형. 강습 수료제를 도입한 수영장 측과 이용 회원들의 갈등. 이와 관련해 담당 기관에선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고 협의를 통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수영장이 원활하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가동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비흡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잘못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 최대한 운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잘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선 바로 해결하기 힘들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바로 횡성군 희망택시의 시스템 개선 문제. 희망택시가 이용 초기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그 이용권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또 이용 시에 불편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회피 그리고 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해결 지연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도 있었지만 관련 법과 제도 혹은 예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지자체의 입장 역시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도민들의 고충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과정에 있어 시스템 개선은 꼭 필요해 보이죠. 6월 첫 방송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총 10개 시군 모두 18건의 제보 현장을 누빈 강원신문고 제작진. 하지만 미방영분까지 더한다면 실제로 제작진이 방문한 지역은 더 많다는 사실. 제보를 통해 촬영까지 마쳤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방송하지 못했던 미방영분 일부를 지금 공개합니다. 지난 9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찾아간 원주시의 한 동네. 이곳에 새롭게 들어선 신축 건물들 중에 불법으로 개조된 건물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물들 가운데 불법으로 증축하고 또 세대수를 늘리고 있다는 다소 구체적인 제보 내용. 주차장이 분명히 져 있었어요. 페인트가. 그 어느 날 가보면은 그 주차장이 칸막이를 해가지고 주차라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더라고. 그래서 이건 편법이 아닌가 불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죠, 제가. 하지만 불법 개조 건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제보자. 동네 신축 건물 대부분이 불법이 아니냐는 의혹만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 이게 우리가 저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의혹이 제기된 몇몇 건축물들의 서류를 확인해봤으나 대부분 문제 없음으로 확인.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몇 개 건축물은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용 변경 신청을 통한 합법적인 개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문제 없음으로 방송 불가 결정. 제보자의 오해로 끝난 해프닝이었지만 불법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시청자들이 있기에 정의로운 강원도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속초 해수욕장 인근 위치한 외웅지천. 이곳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하천에서 악취가 풍겨 괴롭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는데요. 제작진은 직접 그 현장에 방문해 원인으로 지목된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물이 깨끗하다고는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썩었다고 사람들이 드는 거죠. 그 냄새가 아예 안 나면 그런 생각 안 하지. 그냥 썩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썩었다고 보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나오는 냄새가 오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악취의 원인은 아니지만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 하수종말처리장 측. 계속해서 악취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악취가 심하지 않아 다소 당황스러웠던 제작진. 제보 내용과 현장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악취가 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런 게 들어왔어? 네.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깨끗하지는 않네 물이. 그런데 여기가 깨끗할 수가 없죠. 그렇죠. 생활 용수가 좀 여기서 그냥 뿜어내는 거 아니에요? 냄새 이런 거 어떻게 좀 모르겠는데? 내가 냄새는 잘 맡는 편인데 잘 모르겠는데. 지나다니시면서 악취 이런 거 좀 맡아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없으세요? 고맙습니다. 현장 곳곳을 누비고 다녔으나 그렇다 할 피해 사례를 찾지 못한 제작진. 시기상 악취가 약해지는 겨울임을 감안해서 결국 여름에 다시 현장을 방문해 보기로 결정. 방송은 되지 않았지만 속초 외웅지천 악취 문제는 언제나 제작진의 취재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거 아시죠? 헛된 발걸음도 의미 있었던 지난 2019년. 강원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자 시작한 시사큐 강원신문고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역을 바꾸는 힘,
도민들의 모든 고충이 해결될 때까지 강원신문고는 계속됩니다.